겨울왕국2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쿠키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왕국2 재밌게 보고 온 미노타우루스입니다. 이 영상은 겨울왕국2를 보고 남기는 저의 솔직한 감상 리뷰입니다. 먼저 노래입니다. 디즈니 작품의 노래라면 언제나 최고죠. 제 경우 겨울왕국 1편을 봤을 때는 단번에 꽂혀 상영관을 나서자마자 바로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 3곡 정도가 있었습니다.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Love is an Open Door, 그리고 Let It Go가 그러했는데요. 그런데 겨울왕국2의 경우엔 상영관을 나서면서 겨울왕국 1편 때와 같이 바로 흥얼거리게 되는 멜로디는 없었습니다. 분명 영화가 상영되는 중에는 멋진 노래들에 귀가 호강했는데 정작 이게 겨울왕국2 노래다 하는 강한 인상을 남긴 노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간에 90년대 미국 보이그룹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하는 느낌의 노래 장면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 상당히 별로였거든요. 특별한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뜬금없는 연출이라 전체 작품의 느낌과도 너무 달라 이질감이 들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약간 노래 느낌이 웨스트라이프 느낌이었는데 제가 90년대 미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별로라고 느껴진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영화를 감상했던 리뷰어들 중 어린 시절 미국물을 먹은 친구는 이 장면이 아주 좋았다 평했습니다.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영화 보는 중 갑자기 잭스키스 뮤직비디오를 보면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작중 엘사를 부르는 어떤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중독성이 있긴 합니다. 이 목소리가 엘사가 부르는 Into the Unknown과 Show Yourself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아마 겨울왕국2의 노래보다는 전작에서 특유의 박자로 5번 노크와 함께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하던 것처럼 이 엘사를 부르던 목소리는 많이들 따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왕국2의 배경이 되는 계절은 가을인데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제품이 배경을 굳이 가을로 한 것은 낙엽으로 4원서 중 그 형태가 없는 바람을 표현하기 위함이 전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진행되면서 알게 되었죠. 겨울왕국2가 가을을 배경으로 한 건 가을이 변화를 상징하는 계절이기 때문이란걸요. 가을은 여름과 겨울이라는 상반된 두 계절의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계절이기도 하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맞는 계절이기도 하죠. 이번 영화의 가장 중심 내용이 되는 키워드는 바로 변화였습니다. 올라프와 안나는 영화 시작부터 변화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노래합니다. 올라프는 작품이 끝날 때까지 계속 어른이 되면 다 알게 될 거라며 변화에 대한 찬양을 하죠. 엘사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곧 큰 변화가 생길 것임을 직감하고는 이대로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변화를 두려워하죠. 결국 엘사는 위기를 맞이한 아렌데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따라 북쪽 숲으로 떠나고 그곳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제로 한 작품이라면 마땅히 가을이라는 계절이 가장 적절한 배경이겠죠. 낙엽이 지는 것은 옷을 갈아입듯 기존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맞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제5의 정령으로 변화한 엘사 그리고 여왕이 된 안나가 변화를 맞이하면서 그 의복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과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왕국 1편에서는 겨울, 신데렐라 상영 당시 함께 상영된 7분짜리 단편 겨울왕국 피버에서는 여름, 그리고 이번 겨울왕국 2편에서는 그 배경이 가을이었으니 아마도 방학이나 개학 시즌에 맞춰 봄을 배경으로 한 단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아무래도 별다른 활약이 없었던 불의 정령 브루니의 귀여움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싶네요. 겨울왕국2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작보단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저주받은 마법의 숲, 그리고 숨겨진 과거의 비밀 등의 주제를 다루다 보니 전작에 비해 분위기가 가벼울 순 없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작과 이번 겨울왕국2는 6년이라는 갭이 있었습니다. 겨울왕국 1편 개봉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아이가 이번 겨울왕국 2편이 개봉하는 올해 수능을 봤을 정도의 시간이죠. 겨울왕국 1편을 개봉 당시에 보았을 아이들 역시 6년이란 시간 동안 엘사와 안나처럼 많은 성장을 이루었을 겁니다. 이번 작품이 전작에 비해 조금 내용이 무거워진 데에는 이러한 겨울왕국 1편 개봉 당시 본 어린이 관객들의 성장 역시 고려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객과 함께 성장하는 시리즈가 되는 셈이죠. 저는 가장 아쉬웠던 건 정령들이었습니다. 분명 매력있고 멋진 정령들이 넷이나 나왔는데 이를 잠깐 보여주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가장 열일을 한 건 물의 정령 누크였는데요. 진짜 누크가 다 했죠. 멋이면 멋, 공이면 공. 누크는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땅의 정령도 땜 부쉈으니 역할이 있었는데 귀여움을 담당했던 불의 정령 브루니는 귀여움만 떨었지 얘는 뭐 한 게 없죠 사실상. 바람의 정령 게일은 낙엽 날리는 것 말고는 모습조차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4원소로부터 비롯된 4개의 정령 그 머릿수를 맞추는데 그쳤죠.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커버치고도 남는 게 바로 제5의 정령이 된 엘사죠. 엘사 미모 미쳤죠.
물로 된 말을 타고 달리는 머리 풀어 헤친 엘사라니. 그냥 엘사가 말 타고 2시간 내내 달리는 것만 틀어줘도 저는 돈 주고 보러 갈 것 같아요. 엘사가 말 타고 아렌델 구하는 장면에선 진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겨울왕국 2편에 대한 제 감상평은 재밌는 영화, 하지만 비교 대상이 하필 전작 겨울왕국 1편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겨울왕국 2편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개봉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론을 바탕으로 겨울왕국2 뇌피셜 한 영상이 있는데 지금 성지순례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네요. 조금 비슷하게 맞춘 모양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봐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정발산동 스벤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